케일은 어떨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232mg으로 시금치의 6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도 우리 몸에서 제대로 흡수를 못하면 소용이 없죠.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은 이걸 알아주셨으면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세현의살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뼈가요, 태어났을 때 생긴 뼈를 평생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뼈를 없애는 파골세포가 있던 뼈를 없애고요. 뼈를 새로 만드는 조골세포가 새로운 뼈를 만들면서 재생하면서 쓰게 됩니다. 1년이면은 전체 뼈에서 10% 정도가 없어졌다가 또 새로 생기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뼈가 파괴되는 속도보다 만들어지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밀도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뼈가 비게 되면서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으로 쉽게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칼슘제 먹으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칼슘제를 먹었을 때 뼈 속으로 흡수되지 못한 칼슘이 만약에 심장과 혈관에 쌓여서 경화되고 또 석회화되고 이런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뼈를 채우는 데는 칼슘 외에도 다양한 영양소가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칼슘제보다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오늘은 뼈에 좋은 음식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칼슘 우유 아니면 멸치를 떠올리실 텐데, 뼈에 더 좋은 음식이 채소 중에 있습니다. 바로 요거 케일이에요. 자, 지금부터 케일이 뼈를 채우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케일의 식치 요령과 함께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까지 알려드릴게요. 케일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사실 영어로 케일이라고 하면은 잎이 이거보다 훨씬 더 꼬불꼬불한 것을 말하고요. 이렇게 넓적한 것은 영어로는 콜라드 그린이라고 하는데, 뭐 둘 다 십자가 채소에 속하고 또 사촌지간이라서 효능은 서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케일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토마토, 고구마와 함께 3대 면역식품으로 꼽을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칼슘이 농축되어 있는 칼슘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잎채소 중에서는 시금치도 칼슘이 풍부하다고 하는데, 시금치는 100g당 칼슘이 약 한 40mg이고요. 케일은 어떨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232mg으로 시금치의 6배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유는 어떨까요? 같은 무게 기준으로 우유는 113mg의 칼슘이 들어있어서 케일이 우유보다도 2배나 더 많아요. 뼈를 생각해서 우유 드시는 분들 많지만, 동양인 중에는 사실 우유 속의 유당을 소화하지 못해서 우유만 먹으면 뭐 배가 아프고 설사하는 유당불내증이 많기 때문에 우유가 칼슘 섭취원으로는 생각보다 효율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도 우리 몸에서 제대로 흡수를 못하면 소용이 없죠.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은 이걸 알아주셨으면 하는데요. 단순히 칼슘 함유량만 따질 게 아니라 체내에 흡수되어서 사용되어지는 생체 이용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은 우유의 칼슘 생체율은 32%이고 시금치는 약 5%밖에 안 되죠. 시금치가 의외로 칼슘 생체율이 굉장히 낮은데, 그 이유는 시금치에 옥살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을 하면은 불용성인 옥살산 칼슘으로 변해서 흡수율이 뚝 떨어지게 돼요. 이에 비해서 같은 엽채류인 이 케일의 칼슘 이용률은 49.3%로 우유보다 높아요. 이 자료는 아마도 꼬불꼬불한 케일을 말하는 것일 텐데, 뭐 넓적한 케일은 이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멸치는 어떨까요? 멸치도 칼슘 생체 이용률은 25% 수준이라서 결론적으로 케일이 칼슘 함량도 높으면서 흡수율도 높다입니다. 그리고 케일이 뼈를 채우는데 또 좋은 이유가 있는데요.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가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램당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비교를 해보면 시금치는 7.51mg, 브로콜리는 5.02, 당근은 2.54인데 반해서 케일은 15.9mg으로 월등하고요. 특히 강력한 항산화제인 캠페롤 성분이 풍부합니다.
캠페롤은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온몸의 염증을 다스리는데요. 자, 우리 몸에서 염증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 염증을 잡기 위해서 뼈 속에 있어야 하는 칼슘이 뼈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뼈가 비지 않으려면 염증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케일은 염증을 다스려서 뼈 밖으로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채소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뼈를 꽉 채우는 케일 식치 레시피를 알려드릴 건데요. 뼈 튼튼 케일 주스입니다. 자, 이건데 여러분, 너무 그린그린하죠? 녹색이 너무 싱그러워요. 마셔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저희 집 식구들은 이거를 뼈 주스라고 부르는데, 케일과 어떤 재료로 궁합을 맞췄느냐가 중요하겠죠.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핵심 재료 딱 두 가지를 여기다 넣은 건데요. 바나나 그리고 발효콩입니다. 바나나는 케일 주스의 맛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칼륨이 풍부한 대표적인 과일이죠. 그래서 칼륨은 혈액을 알칼리화해서 뼈에서 칼슘이 새는 것을 막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케일과 바나나는 찰떡궁합이고요. 발효콩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또나 청국장, 템페 같은 발효콩은 한의학적으로는 해독작용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 K2가 풍부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케일은 비타민 K가 풍부하지만 아쉬운 점은 케일에 들어있는 비타민 K는 K2가 아니라 K1이라서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주로 하기 때문에 뼈를 채우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질 않아요. 반면에 K2는 우리가 섭취한 칼슘을 뼈에 시멘트 바르듯이 쫙 부착시켜주는 그런 일종의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데, 주로 육류나 동물의 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이렇게 콩을 발효한 발효콩에 들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요. 케일만 씻어서 같이 넣고 갈아주면 끝이에요. 이거는 집용으로 나오는 케일이라서 부채같이 크고요. 그리고 요거는 쌈 싸먹는 용이라서 작은데, 큰 거라면 한 장 정도, 그리고 작은 거라면 네다섯 장 정도 깨끗하게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면 돼요. 믹서기에 자른 케일 넣고 바나나 한 개, 나또 한 팩, 그리고 물 조금 넣고 같이 갈면 뼈 주스 완성입니다. 발효콩 중에서는 청국장은 냄새가 좀 나서 주스로 하기엔 너무 맛이 없고요. 나또는 아주 약한 향과 맛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모르고 마신다면 사실 못 느낄 정도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맛이 없으면 안 먹게 되는데, 뼈 주스는 이 케일의 쌉싸름한 맛이 싱그럽고요. 또 바나나의 그 달달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묵직하게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나또의 향을 덮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게 식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또도 싫다 하는 분이 있다면 또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 발효콩으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요거 템페라고 하는데, 템페는 거의 무향무치이기 때문에 나또 대신에 이걸로 대체해서 드셔도 좋아요. 평소에 뼈가 약하거나 또 뼈 보강이 필요한 분들은 케일 뼈 주스를 꾸준히 드시면 좋겠고요. 오늘 알려드린 식지 궁합을 잘 응용하셔서 요 케일의 발효콩인 강된장이 있잖아요. 이거를 싸서 같이 먹는다든지, 고기가 비타민 K가 풍부하니까 고기를 싸 먹을 때 상추나 깻잎만 먹지 말고 케일을 같이 싸서 먹는 것도 뼈를 채우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뼈에 좋은 케일을 즐기셨으면 해요. 다만 이렇게 좋은 케일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자, 케일을 주스 형태로 먹게 되면은 위산 분비로 인해서 위에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전에 드시는 것은 피해 주셔야 하고요. 또 케일은 십자가 채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은 과잉 섭취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철분제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로 인해서 철분제를 복용 중인 분이 있다면 그 시간 차이를 두고 섭취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점점 떨어지는 골밀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케일을 제가 오늘 추천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 케일은 칼슘 함유량이 굉장히 높은 채소이고요. 두 번째, 칼슘량뿐만 아니라 칼슘의 생체 이용률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항산화, 항염증 작용이 탁월해서 뼈에서 칼슘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작용을 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케일로 뼈를 채우는 식치 레시피 알려드렸죠? 케일 한 장에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그리고 해독작용, 비타민 K2가 풍부한 발효콩을 같이 넣어서 갈아 만든 뼈 주스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생활 하시고 적금 통장에 저축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뼛속에 영양분을 차곡차곡 쌓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식치 상담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1:1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정보랑 그리고 고정 댓글에 신청하는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콘텐츠 특성상 사연이 채택 시까지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유튜브나 인스타 DM으로 언제 소개해 주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일이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릴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하고요. 채택된 사연은 식치상담소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